이번에는 점점 뿌옇게 흐려지는 영상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메모해 놓으세요. 마스크 전체 크기 조절하려면 Shift, Alt, 그 다음에 테두리라는 거. 자, 점점 뿌옇게 흐려지는 영상 만드는 거는 그냥 뭐 블러 처리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불러 오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뷰라는 클립을 불러 오고요. 똑같이 시퀀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뷰라는 시퀀스가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2번 여기다 이제 패스트 블러를 주는 거예요. 아까 틴트라고 썼던 거 지우고 블러를 패스트 블러 이렇게 치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옵솔릿에 들어있어요. 얘의 의미는 구닥다리에 구시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얘 끄고 보면 비디오 이펙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옵솔릿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책은 이 구닥다리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닥다리에 들어있는 이펙트를. 이게 왜 그러냐면 버전업 되면서 CC 버전 2019부터 나오면서 이것들이 사실 필요 없어지게 됐어요. 그냥 다 통합돼서 아주 간단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어서 갖다 쓸 수 있게 돼 있든가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이상 필요가 없지만 이전 버전과의 호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다 다 쑤셔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은근히 쓰면 좋고 편리한 것들은 꽤 있습니다. 이 교재가 조금 아쉬운 점이 너무 그쪽으로만 설명되어 있는 게 이 사람 왕년에 했었던 것 같고 그냥 책 제목만 살짝 바꿔서 낸 느낌이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패스트 블러도 이 안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 검색창에 패스트 블러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 창 보면 패스트 블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아무 블러 변화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얘를 꺼놓고 봐도 블러를 주지 않았으니까 블러 값이 0이니까 효과가 먹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보는 겁니다. 3번으로 가서 인디케이터를 맨 앞에다가 우선 놓고 여기서는 0이에요. 그래서 얘 블러리니스를 토글 애니메이션 눌러서 키프레임 하나 0인 상태에서 만들어주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초 10으로 이동해서 타임코드 누르고 510 해서 거의 끝부분으로 이동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는 블러리니스를 35를 주는 거죠. 엔터 치면 키프레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 선명한 것부터 이렇게 점점 포커스 아웃되는 그런 느낌의 블러를 준 겁니다. 간단하니까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건 다 이겁니다. 키프레임 만들면 애니메이션이 된다. 효과도 그렇고 색보정도 그렇고 모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다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사이 값이 자학 계산되면서 이동이 되고 변화가 생긴다. 그겁니다. 에디팅 맞고 여기 컨트롤 창 요거랑 같이 떠. 그리고 그 효과를
다 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수업 영상 언제쯤 올라오나고 또 질문 한 분 주셨는데 그동안 녹화를 안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작업실에서 강의를 할 때는 다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녹화를 바로 해서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교육원에 있는 거는 그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어서 그거 깔면 또 이제 이 교수컴이 망가졌기 때문에 껐다 키면 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 레코딩, 줌 레코딩으로 하면 그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레코딩 될 때까지 뭐 몇십 분이고 기다려야 돼서 녹화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늘 거는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또 올려드리죠? 우선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유튜브에 못 올릴 것 같으면 파일로 뭐 어떻게 드리는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276종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네. 이번에는 크롭되는 영상, 그러니까 화면을 자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댄스, 공유 폴더에서 댄스를 불러오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댄스 불러오고 마찬가지로 뉴 아이템으로 끌어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춤추는 영상이 들어왔죠. 이번에 똑같이 이제 크롭을 주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맨 앞에다 우선 갖다 놓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 여기서 이제 크롭을 치는 거죠. 크롭. 그러면 비디오 이펙트 안에 트랜스폼 안에 크롭이란 게 들어있습니다. 이 크롭은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 가편집 끝나고 나서 화면 가공할 때 크롭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언제 많이 쓰냐면 예를 들어 화면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려고 그럴 때 그런 장면 종종 만들거든요. 한번 우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 화면을 보여줄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얘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다 날아갔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크롭을 쓰는 거예요. 교재에 없는 거지만 그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롭을 주고 그러면 이제 크롭을 좌우 상하 이렇게 크롭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얘는 요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레프트 값을 이렇게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쏠리는 것 같으니까 라이트 값도 조금 줄게요. 40 주고 10 정도 줄까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래 놓고 포지션을 이동을 하죠.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 크롭을 주고 이동을 해도 되고 어차피 밑에는 그림 깔리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 춤추는 사람들이 중요하더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롭된 이후 바깥쪽 그림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나란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번 외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맞춰놨더니 이 춤추는 댄서가 화면 밖에 있잖아요. 우선 여기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그러고선 요거 눌러서 모션에서 포지션에서 토글 애니메이션 눌러서 키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얘가 화면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또 가운데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갔어. 그럼 또 조금 이렇게 옮겨. 그리고 다시 또 반대로 갔으니까 또 이렇게 옮겨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보면 카메라가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라는 거.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값을 주면 이펙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되셨죠? 그래서 일단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지우고 얘 다 없애려고 그러면 그냥 이거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아니면 얘 누르면 그냥 싹 꺼집니다. 키프레임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 값도 얘 눌러서 원상태 리셋 이렇게 해놓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크롭을 여기다 주죠. 이렇게 클립에다 갖다 줘서 여기 생성된 거를 확인을 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서 Alt를 누른 채 V2 트랙으로 얘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Alt 누르면 복사되죠. 그래서 비디오 트랙만 위 트랙으로 똑같은 거 두 개를 깔아 놓은 겁니다. 이제 4번 얘기는 뭐냐면 V2 트랙을 눈을 감겨서 우선은 없는 셈 치자 이 얘기예요. 똑같은 거 두 개니까 이렇게 눈을 감겨 놓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거 선택해서 밑에 거에다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복사해 놓은 거는 눈 감겨 놓고 밑에 거 작업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에 모션에서 포지션을 960, 315 그리고 스케일은 180으로 키우자는 거예요. 요 원래 거 밑에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모션의 위치를 960 그냥 두고 540으로 되어 있는 거를 315로 위쪽으로 좀 들어 올린 거죠. 그래 놓고 스케일은 1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180으로 키워라. 이렇게 확대가 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실은 이 얘기예요. 얘를 그냥 먼저 180으로 키워놓고 얘를 가운데에 예쁘장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값이 314, 315 이 언저리라서 그냥 315로 정한 거예요. 그 작업을 한 겁니다. 넘어가죠. 6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트랙 2를 눈을 띄워 놓고 그러면 이제 다시 밑에 거는 가려지고 원래 크기만 딱 보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자르자는 거죠. 잘라서 밑에랑 같이 보이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이 크롭을 선택을 해놓고 탑을 35로 바텀을 10으로 35만큼 잘라내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요 밑에 게 선택이 됐어요. 위에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탑을 35로 바텀을 10으로 이렇게 뚝 잘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7번의 앵커 포인트를 모션의 앵커 포인트를 960, 650으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 얘 클릭해서 보면은 보이잖아요. 앵커 포인트가 요게 있습니다. 가운데. 그런데 이 값을 요거죠. 앵커 포인트를 960, 540으로 되어 있는 거를 650으로 올려라. 이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올려라 이 얘기예요. 650.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를 올리나 그러니까 포지션으로 이 그림 자체를 올리나 앵커 포인트를 올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앵커 포인트 중심점을 올리자라는 얘기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아까 우리 배운 거 패스트 블러 있죠? 그거 한번 줘볼게요. 밑에다가 주는 거죠. 얘를 밑에다가 주고 값을 쭉 올려줘요. 이렇게 15 정도 줘볼까요? 10 정도만 줘도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아요? 다시 우선 화면을 봐주세요. 얘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크롭을 위아래로 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좌우로 줘볼게요. 15, 15 줘볼게요. 좌측 15, 우측 15. 그럼 이런 거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앵커 포인트 때문에 요 밑에가 달려 있는데 그러면 뭐 앵커 포인트 원위치 시키면 되죠. 이렇게. 옛날에 HD로 가기 전에 우리 TV가 4:3 사이즈였잖아요. 그래서 옛날 소스들, 옛날 드라마 다시 보기 할 때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답답해 보이니까 예능이나 무슨 뭐 어떤 기록물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보지 않고 중간중간 요게 잠깐씩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시켜 놓고 블러 처리해가지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그죠? 많이 보셨죠? 그럴 때도 크롭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빈자리를 채워주는데 그냥 있는 소스 복사해가지고 화면 키우고 블러 처리만 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 사이즈로 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죠. 요즘엔 진짜 그런 드라마 많던데요. 뭐더라? 어느 드라마 광개토왕인가 뭐 그런 드라마를 케이블에서 잠깐 해주던데 걔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스케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위아래 잘리고 16:9로 보이긴 하는데 정말 최대 단점은 뭐냐면 이제 클로즈업 샷에서 완전 비클로즈업이 돼가지고 감정 연기를 하는데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이마 맞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부담스럽게 요즘 또 TV 얼마나 커요. 그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PD가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되셨어요? 넘어갈까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연습할 시간 줘야지. 아, 연습할 시간 드려요? 안 드려도 돼요. 다음 거 드릴게요. 왜냐면 요거는 그냥 넣고 적용해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요거는 조금 다른 게 있으니까 4번은 그럼 요청에 따라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버블을 불러옵니다. 버블 불러오고 시퀀스 만들고 되게 예쁜 그림이 예제가 많더라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번에는 이펙트에서 아이리스 라운드라는 거를 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본 거. 그래서 요거 이펙트 창에 검색창 X 누르고 다시 검색을 하는 거죠. 아이리스. 아이리스 치면 5가지가 있네요. 그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아이리스 라운드를 이 클립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런데 보세요. 저 화면 좀 봐주세요. 저 지금 3번 넣으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요. 그죠? 클릭해서 하는데 안 들어가. 왜냐면 얘는 비디오 이펙트가 아니고 비디오 트랜지션에 있는 거예요. 그죠?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화면 전환 효과니까 클립과 클립 사이 혹은 클립의 맨 앞, 맨 뒤에만 들어가는 거죠. 전환 효과니까. 그래서 얘를 요 맨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그냥 벌써 됐어요. 이렇게. 세팅된 아이리스 값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4번 넘어가서 얘 지금 아이리스를 넣었잖아요. 얘를 선택하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메뉴들을 이렇게 보면 옵션들을 보면
밑에 리버스가 있어요. 리버스는 이제 반대로 해주는 거죠. 얘를 체크를 해주면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를 체크한 다음에 원이 작아지는 걸 보는데 뭔가 이상한데 리버스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얘기 그거를 제가 뺐군요. 요거예요. 들어갈 때는 인으로 아이리스 인, 나갈 때 아이리스 아웃을 하기 위해서 얘 아이리스를 맨 끝에다가 한번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끝에 거는 리버스를 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화면 잘 보다가 싹 이렇게 끝나는 거죠. 네, 요거 다음 게 있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더 재밌게 만드는 법. 이거는 그냥 트랜지션 갖고 간단하게 만드는 법이었고, 오퍼시트를 이용해서 더 재밌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6시 반 수업 시작인 거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네, 10분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실 분 해보시고, 자, 쉬는 시간에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요 점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걔는 이 중심점입니다.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부터 커지잖아요. 얘를 이동을 해주면 이렇게 중심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것도 다시 해볼게요. 기본은 가운데에 있지만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중심점을 이동을 해주면 원이 여기서부터 그려집니다. 앵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언제 쓰겠어요? 어떤 사람 얼굴이야. 사람 눈으로 가고 싶어. 그 사람이 항상 가운데 있으란 법 없잖아요. 이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사람 얼굴 있는 쪽으로. 네? 네. B는 그냥 배경인 거예요. 배경.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교재에 없는 거를 하겠습니다. 소스도 제가 다른 소스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사람 얼굴이 있는 소스로 갖고 와서 해볼게요. 훈남녀 소스를, 이 사람으로 할까? 네, 이걸로 할게요. 얘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파일 크기가 다르니까 새롭게 시퀀스를 만들게요. 오디오는 뮤트 시켜놓고, 우리가 앞부분만 많이 봤지 뒷부분은 안 봤잖아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대충 흔들림이 적은 이 부분만 편집해 놓고, 요거 갖고 새로운 아이리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 트랜지션을 쓰는 거는 간편하게 넣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나 단점이 얘를 에펙으로 넘기거나 또 어떤 20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해서 다른 데서 편집하려고 할 때 이런 트랜지션들은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랜지션을 디졸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오퍼시티 갖고 만드는 거였죠.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알려드리면, 얘를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트랜지션의 기본이 디졸브인데 크로스 디졸브를 앞에 주고 크로스 디졸브를 2개 주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디졸브로 들어오니까 페이드 인이 돼요. 나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대로
섞이니까 크로스가 되니까 페이드 아웃이 되는 거죠. 그쵸? 다른 예로 한번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뉴 아이템 만들어서 컬러 매트 만들어서 이번에는 화이트 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라고 쳐요. 이름을 이거 뭐야? 쫙 화이트라고 치고 얘를 뒤에다가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크로스 디졸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흰색으로 섞이지 않고 페이드 아웃이 된 다음에 흰 게 뽕 나와 버립니다. 그랬는데 얘를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번에는 페이드 아웃이 아니라 화이트 아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디졸브가 이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애프터 이펙트로 연동시켜서 요거대로 갖고 가려고 그러면 얘들이 다 없어진다고요. 트랜지션이. 디졸브는 들어갈지도 몰라요. 어쩌면. 근데 다른 이런 아이리스 효과, 아까 여기 아이리스에 아이리스 라운드로 이렇게 주면 여기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겠죠. 리버스 주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얘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오퍼시티로 하는 거죠. 디졸브도 그렇고 여기 키프레임 만들어서 오퍼시티에서 여기는 100이 아니라 0. 0에서 시작하고 20프레임 정도 이동해서 여기는 100. 그러면 투명값 0에서 100으로 가니까 똑같이 디졸브로 된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중간값에서 마이너스 20 뺄게요. 그래서 20프레임 앞으로 간 겁니다. 여기다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100 주고 뒤로 가서 0 만들고 단 겹쳐놔야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겹쳐 놓는 겁니다. 그러면 화이트를 향해서 페이드 아웃이 되니까 또 디졸브 준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줄 수도 있죠. 효과는 똑같아요. 오퍼시티 갖고 키프레임 만들어서 0 주고 20프레임 이동해서 플러스 20 이동해서 여기 100 주고 결국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느낌이 훨씬 부드럽다고 그랬어요. 트랜지션 주는 것보다. 이렇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리스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고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보여드릴까요? 네, 그렇죠. 응용력은 떨어지실 거예요. 보고 따라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오퍼시티에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좀 뚱뚱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남자에서 해볼까요? 이렇게 마스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익스펜션으로 영역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그 원리로 마스크 딱 만들어 놓고 키프레임 만들고 줄여 놓는 거죠. 아예 마이너스 275에서 시작하게 하고 이동을 합니다. 1초 동안 할게요. 그냥 1초 후에 요거 익스펜션을 쭉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되게끔. 그러면 됐잖아요. 그쵸? 자, 이제 재밌는 거.
아까 트랜지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키프레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여러 번 그 동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얘 지금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누르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패스로 이 위치까지 좀 바꿔줄게요. Shift를 누르고 이 인디케이터를 이동을 하면 키프레임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눌러서 패스에 키프레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키프레임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죠? 이동한 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작아질 때는 일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로 해서 작아집니다. 키프레임은 그냥 여기다 두면 되고 익스펜션을 다시 줄여줍니다. 이렇게 쭉 줄여줘요. 됐죠? 줄여줘요.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고 멈춰있죠? 이제 조금 이동할게요. 이렇게 조금 전해 보이게. 그래서 싹 줄어들고 조금 보다가 샥 줄어들게. 이렇게. 아까 트랜지션 갖고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옛날 영화나 옛날 만화 보면 그래요. 시작한 건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음악과 함께 뭐뭐 했습니다. 그러고선 딱 끝났어.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를 더 만들었어야 돼요. 얘 끝에 이동하고 얘 Alt 눌러서 복사해가지고 머물러 있게 요 크기와 요 크기 머물러 있게 좀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보다가 샥 얘는 빨리 줄어들어야 되죠. 이런 거 본 기억 없으세요? 그죠? 만화 보다가 이렇게 하면 얘가 뭐 되게 뭐 슬픈 표정을 짓는다는 쿠키 영상처럼 조금 더 짠한 거 보여주고 끝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오퍼시티에 있는 마스크로. 이렇게 만드시길 더 추천드려요. 이게 이제 에펙 방식이기도 하거니와 키프레임을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무한하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이거 뭐 지금 두 개 들어갔나 봐요.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또 생겨버렸나 봐요. 제가 뭐 하나 잘못 누르면서 방금 뭐가 생겼나 본데 마스크가 하나 더 생겼거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근데 컨트롤 G 눌러서 지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여드렸으니까. 만들어 보시고 안 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세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혼자 하시다가 막혔을 때 손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면 그 순간에는 오 그러고 아는 것 같지만 저 없을 때 해보려고 그러면 또 못 하시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재밌어요. 움직이는 렌즈 플레어 영상 만들기. 이건 이제 빛 반사, 렌즈 안에서, 카메라 안에서 빛 반사되는 그런 효과를 만드는 건데 요거 재밌으니까 하나하나 같이 해보시죠. 우선은 06 폴더에 리조트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시니까 보고 따라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게요. 요거는. 자, 대신에 다 화면을 봐주세요. 여러분 거 해보다가 놓칩니다. 이것도 어려운 건 없어요. 리조트 불러온 거를 뉴 아이템에다 해서 시퀀스 하나 또 만들었고 요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시네마스코프가 있어요. 이렇게 레터박스라고도 하고 위아래 블랙이 있어서 걔를 키워주는 작업을 얘가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3번으로 우선 넘어가 보면 여기 스케일을 135로 키우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클립 선택하고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135로 키우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사이즈 뭐 잘못 찍었을 때 4:3도 마찬가지고 135 주면은 거의 딱 맞아요. 133인가서부터 맞아요. 그래서 그냥 135 정도로 키우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아래 블랙을 없애기 위한 크기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죠. 4번에 이 클립에다 직접 주지 않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거기다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 아이템 눌러서 네 번째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그 위에다가 놓는 겁니다. 이름을 렌즈 플레어로 바꿔주래요. 그래서 바꾸지 않고 저는 그냥 뒤에다 쓰겠습니다. 렌즈 플레어.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얘를 이제 찾아서 렌즈 플레어를 찾아서 거기다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마찬가지로 렌즈까지 치겠습니다. 플레어까지 쳐야 되네요. FL까지 썼더니 제너레이트에 비디오 이펙트의 제너레이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줍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딱 반사된 게 생겨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걸 확인해 보면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50 300mm, 50에서 300mm 줌 렌즈를 쓴 효과고 35mm로 하면은 뭐 하나가 더 생겨요. 105mm로 하면 굉장히 밝은 게 생기고.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있는 대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 적용한 거를 보시면 얘는 조금 무거운 효과이기 때문에 렌더링을 걸라고 빨간색이 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림은 움직이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뭔가 모션을 주려고 하겠죠. 그걸 해보시면 됩니다. 281쪽까지, 7번, 282쪽까지 여러분들 해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네, 아까 녹화 끊기 전에 여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만들지 않고 이 클립에다 직접 줬어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만들어서 거기다가 줬죠. 렌즈 플레이어를. 이제 8번부터 나가면 됩니다. 282쪽. 14초 05로 이동을 해서 1405.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지붕으로 바뀐 딱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시작점이 되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렇게 줄여서 거기다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에는 없다가 렌즈 플레이어가 없다가 이걸로 바뀔 때 짠 뜨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고 9번으로 넘어가서 이 선택한 채로 이제 렌즈 플레어의 플레어 센터를 얘 보시면 화면 보세요. 지금은 또 보는 시간. 렌즈 플레어를 보면 요 위치가 있잖아요. 앵커 포인트가. 걔가 지금 센터가 여기로 돼 있다고요. 근데 얘를 다른 데다 맞추자는 얘기예요. 450, 400에다 맞추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50, 400. 그래서 여기 별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뜨는 것처럼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맞춰 놓고 아까 14초 05 그리고 다시 14초 05에서 여기다 이동을 해놓고 요거 눌러서 이 중심점이 이동을 할 거니까 키프레임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눌렀어요. 그래서 키프레임 하나 여기다 만들어 놨고 16초 15로 이동을 합니다. 16초 15. 그러고 나서 또 이 센터를 840, 550으로 이동을 하자는 거죠. 수치만 입력하면 되겠죠. 840, 550.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해서 렌즈 플레어가 딱 생기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이동 경로를 보고 싶으면 이 렌즈 플레어 클릭해 보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19초 05로 1905로 이동을 해서 맨 끝부분이죠. 여기를 또 한번 1020에 620으로 값을 바꿔줍니다. 1020에 620.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게끔. 그래서 12번 확인해 보고 길이 맞추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렌더링 걸기 위해서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멀쩡히 보이다가 이쯤에서 해가 딱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잘 끝나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은 얘 끄고 여기 끝에다 디졸브 하나 주면 되고. 요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클립에 디졸브 줄 때 디졸브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방금 렌즈였으면 이렇게 떠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디졸브 주려고 그러면은 얘로 가서 또 이거 지우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귀찮을 때 이 클립의 맨 뒤쪽에서 클릭해보면 요거 하나 떠요. 오른쪽 클릭해보면 Apply Default Transition. 그럼 그 디폴트 값인 디졸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점에도 마찬가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Apply Default Transition 이렇게 디졸브 줄 수 있습니다. 자, 됐죠? 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느껴져서 재밌으시죠? 시간 드릴게요. 제가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10년 수건, 10년? 10년? 네, 10년, 15년 수건을 풀었어요. 뭐냐면, 좀 아까 이제 화이트 아웃을 보여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끊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화이트로 아웃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화이트 매트 깔아놓고 여기서 이제 디졸브를 주든 오퍼시티를 주든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오퍼시티 갖고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만들어서 100 만들고 앞에를 0으로 해주면 이렇게 화이트 아웃이 됐죠.
프리미어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디졸브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 디졸브를 주려면 여기다 이렇게 겹쳐 놓고 여기서 디졸브 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볼까요? 사이에 디졸브를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화이트 아웃이 됐지만 이게 안 예쁜 거예요. 제가 방송 그 종합 편집실 가서 기계로 할 때는 화이트가 이렇게 먹질 않고 밝은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싹 흰색이 감싸듯이 그렇게 이제 디졸브가 먹는 게 있었는데 프리미어에는 없는 거예요. 애플에 있는 파이널 컷 프로에는 또 그게 있는데 그거 명칭이 이제 루마 컬러 디졸브였거든요. 근데 프리미어에는 없어서 그랬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루마 커렉터가 책에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적용을 해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클립을 보시면 루마 컬러 커렉터를 여기서 줬습니다. 이펙트 이제 교재에 나와요. 그래서 주고 나서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해본 거예요. 여기 페데스탈 가지고. 그랬더니 그렇게 밝은 데를 좀 남겨두면서 오랜 시간 남겨두면서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게 구현이 됐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제 콘트라스트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선명해지게 좀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진한 듯이 남아 있다가 사라지는 요걸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가 색 보정 가지고선 이렇게 전환 효과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7 색 보정인데 이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뭐가 많아서 실제로 쓰는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죠? 중요한 거 위주로 할까요? 네. 왜죠? 익숙해지셔야 돼서 그런데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책 보고 따라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295쪽 보시면은 블랙 앤 화이트로 흑백 영상 만들기. 우리는 틴트를 해봤고 그냥 똑같이 블랙 앤 화이트로 효과 주는 겁니다. 다음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방금 루마 커렉터 갖고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다시 잠깐 287페이지로 갈게요. 책만 좀 읽으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체인지 컬러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색깔을 지정을 해서 그 색상과 밝기와 채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체인지 컬러라는 게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 다 옵솔릿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체인지 컬러가 있고 체인지 투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색을 바꿀 때 쓸 수 있는 기능이고 3번 넘어갈게요. 288페이지 288 체인지 투 컬러는 색조, 채도, 명도, 수치를 설정해서 특정 색상의 영역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는 거 이것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9번에 다 읽어보기로 했죠. 채널 믹서 컬러 바란스 맞춰주는 거 있고 7번에 이퀄라이즈 있고 8번에 리브 컬러는 선택한 색상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을 삭제할 때 쓰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요. 예를 들어 립스틱 바르는 모델 사진 영상 같은 거 해놓고 립스틱만 빨간색으로 입술만 빨간색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고 9번 루메트리 컬러가 이제 다 중요한 거죠. 프리미어 CC부터 추가된 기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요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펙트에서 루메트리 컬러를 찾으셔도 되지만 여기 있어요. 컬러 커렉션 안에 루메트리 컬러를 찾아서 이렇게 우리 하는 것처럼 입력시키셔도 되지만 이제는 여기서 그냥 컬러 모드를 딱 누르시면 요 옆에 이렇게 뜹니다. 루메트리 컬러가.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항목이 있고 걔를 클릭해서 열어보면 세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연습을 해볼 겁니다. 넘어가요. 그래도 넘어가는 이유가 이 루메트리 컬러만 꾸준히 계속 혼자 다뤄보시면 나머지 것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 거라서 그래요. 10번 틴트 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뒤로 넘어가서 쭉 넘어가죠. 뭐. 그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인지 컬러를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페이지. 실제 편집하실 때 많이 쓸만한 거니까 30페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인지 컬러 효과를 적용해서 바꾸는 방법. 자, 다시 에디팅 모드로 저는 바꿨고 그 쉬는 시간에 뉴 빈을 하나 만들어서 전 시간에 했었던 것들 06 이펙트라는 폴더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깔끔하게 보려고. 그래서 또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죠. 뉴 빈 만들어서 07 언더바 컬러 컬러라고 써놓고 얘 열어서 이제 여기다 불러오겠습니다. 7번 폴더에서 점프를 불러와요. 더블 클릭해서 얘 이제 7번으로 가서 점프 여기 있죠. 점프 불러와서 얘네들도 이제 헷갈리니까 다 끄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시퀀스들 다 끌게요.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작업한 거. 그래서 점프만 남겨놨어요. 이 점프가 아닌데? 또 새로운 점프였네요. 얘 끄고 얘 뉴 아이템으로 갖고 가서 새로운 점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 헷갈리니까 점프 7이라고 할게요. 7 언더바 점프로. 전 시간에도 점프가 있었어서 그냥 이름만 바꿔준 겁니다. 별거 안 했어요. 시퀀스 이름만 바꿔줬습니다. 2번으로 가서 체인지 컬러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업설릿에 가서 아까 강조해드렸던 체인지 컬러를 여기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 창 보면 들어갔어요. 보고 하시는 시간 드릴게요. 자, 3번으로 가서 이제 요 오렌지색을 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컬러 투 체인지 뭐로 바꿀 거냐 스포이드를 눌러서 그 색을 지정을 해줍니다. 중간 정도 되는 색을 해서 오렌지색으로 바꿔줬고 4번으로 넘어가서 이펙트 컨트롤 창에 있는 체인지 컬러 여기서 휴 트랜스폼 여기 있죠? 얘 0으로 돼 있는 얘를 30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자세히 크게 화면 크게 해서 보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런 데까지 같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든가 복합적으로 반복적으로 줘서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30으로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줄여보면 아니면 우선 30으로 하고 체인지 컬러를 또 한 번 줘서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노가다인데 지금 요 주황색을 바꾸려고 그랬더니 그 엇비슷한 색깔인 얼굴까지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죠. 뭐로 노가다를 하면 되죠?
마스크로. 그래서 여기 있는 마스크를 정말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펜 툴로 따야 되는 것이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을 빼버리면 되죠. 조금 화면 크게 보겠습니다. 150 해서 V 눌러서 선택 툴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가운데로 가면 이렇게 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변형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키프레임 만들어서 이 마스크들을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크기로 보면 마스크는 만들었는데, 대략 만들었는데 이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략 잡아놓고 키프레임 이동을 해서 요 마스크 패스를 가지고 키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뭐 다행히 모양이 아주 변하진 않으니까 얼굴 부분만 안 섞이게. 그리고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빛이 달라지면 얘 얼굴색도 달라지니까 그런 디테일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만드는 광고 편집 회사 가면은 내 하는 작업이 이겁니다. 해서 어느 정도 맞춰놓고 키프레임 누르고 이걸로 이렇게 가면서 얘를 눌러서 얘 마스크를 눌러서 아예 키프레임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동해 놓고 또 이렇게 가면서 또 이동해 놓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안 말씀드렸나, 내가 뭔가 색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요, 촬영할 때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이것과 관련 없는 색깔들로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날씨 방송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기상캐스터가 초록색 계열의 옷을 입지 않아요. 혹은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지 않아요. 그 가급적 반대되는 색깔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회색도 안 입어요. 회색 계열도. 색이 같이 빠질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제로는 크로마키 초록색 배경에서 자기 혼자 하면서 화면을 실시간 합성한단 말이죠. 근데 그 초록색과 비슷한 계열에 있는 색을 입으면 그 키값을 뺄 때 얘도 같이 빠져버려요. 보이시죠? 자, 원래는 이렇게 골프장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봄에 가서 찍었다고 칠게요. 여름 되는 때인가 봐요. 이거를 이제 가을로 바꾸려고 그러면 얘로 스포이드로 요 색을 지정을 해주고 얘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휴 트랜스포머. 그럼 이렇게 완전히 푸른 한여름이 됐다가 이쪽으로 돌리면 이제 누리끼리한 여름이 되는 거죠. 아니, 가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꿀 때 꽤 씁니다. 나머지 부분도 바꾸겠다. 그럼 뭐 또 주면 돼요. 또 줘서 이번에는 이쪽 계열 색이 빠져라 해놓고 또 이렇게 돌리는 거죠. 가을이 되죠? 또 주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색깔이 달라서 딱 떨어지는 건 오히려 쉬워요. 지금 근데 얘 너무 돌렸더니 다리에 색이 먹고 있네요. 적당선에서 해야죠.
그렇죠. 그 클립은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씁니다. 체인지 컬러. 뒤에도 또 나와요. 해보셨나요? 넘어가도 되죠? 이거는 교재 보시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306쪽 가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컬러 하나만 남기고 흑백으로 만들기. 이 여자의 입술만 빨간색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07) 폴더에 레드 립스. 이게 불러서 시퀀스 새로 만들고 이제 뭐 푸른색 있고 얼굴 살색도 다 돌고 있는데 여기다가 컬러 패스를 찾아서 검색창에 패스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미지 컨트롤에 컬러 패스가 있죠. 비디오 이펙트에 이미지 컨트롤에 컬러 패스가 있습니다. 얘를 적용을 해주면 그냥 흑백으로 우선 딱 바뀌었어요. 지금 4번으로 넘어가서 1분 1초 10에서 1초 10 프레임에서 이 커트가 바뀔 때 여기 컬러 패스에 요거 스포이드 갖고 얘 입술을 찍는 거죠. 스포이드 눌러서 입술만 딱 찍어요. 그럼 그 입술만 빼고 색이 이제 빠졌죠. 그래서 이 범위를 잘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시밀러리티를 10으로 지금 8로 돼 있는데 10으로 그래서 비슷한 색은 다 빨개지게끔 이렇게 하고 토글 애니메이션 눌러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줘요. 10으로 잘 안 됐는데 11? 저는 20 줬습니다. 그래 놓고 얘 눌러서 토글 애니메이션 눌러 놓고 아이고 1초 10이 아니라 1초 10에서 클릭을 하고 1초 01로 이동을 하려는 거네요. 0101 해놓고 이 키프레임을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11이었죠. 이렇게 그랬더니 입술만 남고 나머지는 색깔이 빠졌고 06번 가서 한 프레임만 더 가서 1초 1로 플러스 1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커트 바뀌는 대로 가서 얘는 시밀러리티를 16으로 16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잘 됐네요. 다 되신 분은 손 들었다 내려주세요. 자, 노출과 색 보정하기 레벨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는 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막 무턱대고 그냥 값을 조절하기 시작하면은 그림이 봐줄 수가 없게 떡진다. 그래서 미세하게 사실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다.
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310쪽 3-way 컬러 커렉터 있잖아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건데 같은 소스 옆에다가 놓고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마찬가지 구닥다리 이펙트로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 3-way 이렇게 적용시켜 놓고 이펙트 컨트롤 창을 보면 이렇게 색상 환희,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이렇게 돼서 그 톤별로 이렇게 밝은 데서부터 어두운 데로 이렇게 색 보정을 해줄 수가 있는 그겁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 이제 패스트 컬러 커렉터라고 있어요. 또 옵솔릿에 얘는 세 가지까지는 아니어도 단색이지만 그냥 쉽게 색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갔나? 아까 이거 좀 소스가 안 좋아서 다른 소스로 점프로 여기에 패스트 컬러 커렉터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색을 돌릴 때 뭐 영화 느낌 뭐 필름 느낌 나게 하고 싶다. 이럴 때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이제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루메트리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312쪽으로 넘어갑니다. 루메트리 컬러 패널을 이용해서 영상의 색 보정 작업에서 좀 더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 버전으로 오면서 아예 별도로 얘를 뺐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옵솔릿에 있는 게 아니라 색에 대한 거니까 비디오 이펙트의 컬러 커렉션 안에 열어보면 여기 있어요. 루메트리. 지금 화면 봐주세요. 루메트리 컬러라고 여기 컬러 커렉션에 있는데 얘를 이렇게 줘보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얘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목이 있고 펼쳐보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갑니다. 닫고 또 커브로 이렇게 보면 커브도 있어요. 우리 교재 앞에 있었던 컬러 휠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 전에 봤었던 3-way 있죠? 그게 여기도 루메트리에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로 보지 않고 에디팅 모드에서 이걸로 보지 않고 루메트리 컬러를 이렇게 적용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이 컬러 모드로 하면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6가지 있어서 얘를 클릭해서 여기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큼은 에디팅 모드에서 하지 않고 색 보정에 대한 거니까 여기 컬러 모드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책만 보시면 돼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312쪽에 1 빨간색 동그라미 2에 보면 요 부분입니다. 여기 베이직 커렉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째에 WB 셀렉터, 화이트 밸런스 셀렉터 해서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흰 부분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촬영 연습 많이 했잖아요. 소니 카메라는 화이트 밸런스 잡을 때 어떻게 했었죠? 원 푸시 버튼이 있어가지고 흰 종이 되고 그거를 딱 누르면 지가 계산해서 이 환경을 이 흰색 종이에 맞는 화이트 밸런스로 딱 잡아줬어요. 근데 니콘 카메라나 캐논 카메라는 어떻게 했죠? 사진을 먼저 찍었어요. 무턱대고 사진을 찍고 세팅으로 들어가서 그 사진을 골라줬어요. 그러면 이 사진으로 찍은 이 흰색이 이 환경에서 흰색이다. 그렇게 지정을 해준 거였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방식이에요. 이미 이렇게 찍어 왔는데, 영상을 찍어 왔는데, 여기서 이 베이직 커렉션 안에서 여기 화이트 밸런스, 여기 화이트 밸런스 셀렉터를 가지고 스포이드 눌러서 이 그림에서 나는 얘를 흰색으로 지정을 할래 라고 하면은 얘가 흰색으로 계산을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지가 딱 맞춰주는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촬영할 때 조금 색이 잘못 맞췄다. 오토로 그냥 찍었더니 화이트 밸런스 잘 안 맞았네. 그랬을 때
이렇게 후반 작업으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이제 색온도, 템퍼러처 있잖아요. 얘로 지금 얘 보세요. 지금 너무 조금 차갑게 됐죠? 그래서 얘로 이렇게 색온도를 낮춰줍니다. 저녁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죠? 노을로 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이렇게 해서 색 보정을 해주면 똑같습니다. 틴트로 색을 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런 기능들이 다 여기 한 방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컬러 모드에서. 자, 다음. 요거 이제 닫고, 닫을 때는 우선 보세요. 닫을 때는 얘 눌러서 닫아요. 그 다음 거 이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겁니다. 눌러서 다시 열렸죠? 그러면 이제 소스를 직접 변조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서 세츄레이션도 바꿔줄 수 있고, 채도, 또 색조도 바꿔줄 수 있고, C번에 보면 페이디드 필름이 있어서 약간 색바랜 느낌도 여기 줄 수 있어요. 여기 있죠?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수치를 하면 얘가 색이 바랜 듯한 느낌으로, 오래된 듯한 느낌으로 보면서 여기 이제 루메트리 스코프도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 요거 닫고 커브 보면 커브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고, 빨간색 색깔 지정해서 RGB 지정해서 걔만 바꿔줄 수 있죠. 빨간색만 좀 빼겠다 그러면 이렇게 낮추면 돼요. 그죠? 그랬더니 초록색이 너무 도네. 그럼 초록색도 좀 낮춰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파란색은 좀 올려주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교재 앞에 있었던 그게 다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컬러 휠은 아까 설명드렸었고, 여기에는 요거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314쪽 맨 위에 04번에 컬러 휠 앤 매치, 어두운 중간 밝은 영역을 조율하는 속성인데, 그 중에 요거 페이스 디텍션을 체크를 딱 해주면 이 영상에 있는 얼굴 톤을 최대한 비슷하게 잡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찍었거나 서로 다른 카메라로 찍어서 색감이 서로 안 맞을 때 페이스 디텍션을 켜놓고선 미세 조절을 해주면 되는 훌륭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게 찍어주시기를 강구드리고요. 또 얘 닫습니다. HSL 세컨더리,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색 조정 해주는 거죠. 2차 색 보정할 때. 그래서 이제 휴, 세츄레이션, 얘는 뭐죠? L은? 레벨인가요? 그래서 HSL이죠. 채도, 밝기, 그다음에 노이즈, 블러 이런 효과들을 이 안에서 줄 수 있는 거고, 또 닫습니다. 비네트는 뭐예요? 비네트. 여기 테두리 이렇게 들어가는 효과. 이것도 또 많이 써요. 여러분들 영상 가공하실 때 볼게요. 이렇게 라운드니스를 이렇게 하면 영역을, 얘 지금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가 갖고 안 먹는 것 같은데, 다른 거 하나, 다른 소스 하나 불러서 놓고선 보여드릴게요. 만만한 거 이거. 이렇게 넣고 비네트를, 어마운트를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밑으로 가면 이 테두리가 명확하게 안 보이시나요? 여기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거 보이시죠? 미드 포인트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주변은 검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효과 줄 때 다큐에서 되게 많이 쓰죠. 인터뷰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약간 뭐 회상 장면이라든지 집중력이 필요할 때, 전문가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런 비네트 효과를 좀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죠. 예전에는 이거 타원 갖고 이렇게 타원 하나 만들고선 오퍼시티 주고 패더 값 줘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비네트 효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음 315쪽 루메트리 스코프 요겁니다. 얘는 이제 이 색상 분포를 이렇게 막 지금 막 섞여 있는 거죠. 야외에서 찍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디팅 모드로 가서 여기서 뉴 아이템에서 요거 만들어 봅니다. 지금은 구경하는 타임이에요. 여기 HD Bars and Tone 요거를 만들게요. 그러면 요거 뭐냐면 이렇게 칼라바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 내려볼게요. 이렇게. 요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는 안 생겼지만 흔히 본 건 요건 아니지만 이건 HD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루메트리 스코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찍은 영상은 막 색분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는 이제 기준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그 색감들이 요거에 따라서 완전 원색이니까 이거에 대한 원색이니까 이렇게 일자로 놓여져 있죠. 그냥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종합편집 감독들이 기계적으로 색을 맞추고 할 때, 송출할 때 이제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는 쓸 일은 많지 않아요. 자, 316 넘어갑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써본 적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루메트리 프리셋 요거 이제 쏠쏠하게 좀 재밌어요. 프리셋이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미리 세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에디팅 모드로 갈게요. 컬러 모드였었는데 에디팅 모드로 왔습니다. 얘 지우고 어디 있냐?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펙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쭉 이펙트 창 안에 다 제일 상위로 가보면 맨 위에 프리셋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하는 건 색 보정에 대한 프리셋인 루메트리 프리셋입니다.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시네마틱 있고 필름 스톡이 있고 모노크롬이 있고 스피드락 그리고 테크니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루메트리 프리셋, 시네마틱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화면 봐주세요. 이런 이제 영상이 있어요. 투샷. 요게 있으면 잘 보세요. 경로만 아시면 돼요. 이펙트 창에 루메트리 프리셋 안에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영화 느낌 날라고 시네마틱에서 찾는 거예요. 시네마틱을 열어서 그 중에 있는 시네스페이스 100 요거죠. 두 번째 있는 거. 얘를 그냥 줍니다. 요 화면 변화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럼 그 값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딱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창 보면 여기 프리셋이니까 요게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똑같이 루메트리 컬러에 대한 거니까 똑같은 옵션이 있죠. 그래서 얘 열어서 또 미세 조정 이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얘는 아까 비네트 준 거였고.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은 요걸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FX를 껐다가 켰다가. 이게 원색. 비네트 듣고 이게 원색인데 효과 프리셋 적용한 거를 활성화 시켜보면 이렇게까지 색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쉬운 거니까 경로 확인하실 겸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세요. 317쪽 3번까지 루메트리 컬러 옵션까지 한번 변형해 보세요. 아무 그림이나 갖다 놓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3번은 요 안에서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베이지 커렉션 안에 크리에이티브 안에
뭐 조정을 한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커브 다 있다 이 얘기군요. 조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안 폈어져요. 요 화살표를 잘 눌러 보셨어요? 네, 누르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여기 탐색창에 뭐라고 써 있지 않으세요? 대부분 써져 있어요. 그죠? 그거 X 눌러서 없애 아, 주셔야죠. 네. 네. 그거 종종 헷갈려요. 못 찾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책상 변화가 없어요. 색상 변화가 없어요. 했는데 잠시만요. 자, 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시네마틱을 했었는데 필름 스토크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넣은 거 끄고 다른 거 넣어볼게요. 후지 필름 거 뒤에도 또 나와요. 그래도 화사하게 색 변화가 됐고 얘도 또 끄고 모노크롬에서 해볼게요. 모노크롬은 당연히 흑백이겠죠. 흑백 중에서도 뭐 옛날 느낌 나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넣는 순간 이렇게 뿌옇게 우리 돌 사진, 백일 사진처럼 노이즈만 없다 뿐이지 그런 뿌연 느낌도 났죠. 이 안에 이제 어도비가 만들어 놓은 이 프리셋을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캐논 OD 마크 2 뭐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거기 설정값도 갖다 넣을 수가 있네요. 자, 넘어갑니다. 318쪽. 색상 영역을 선택해서 색 보정하는 방법. 이거 썩 재밌진 않지만 그래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고 따라하고 보고 따라하고 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자, 1번 셀렉티드 컬러를 불러옵니다. 7번에서 할 시간 드릴게요. 우선은 봐주세요. 셀렉티드 컬러 불러오고 시퀀스 만들었습니다. 요 그림이죠. 하늘 요렇게 된 거. 그러고 나서 루메트리 컬러를 실행을 하재요. 우리는 컬러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메트리 컬러를 이쪽에다 띄워 놓고 그 다음에 요거죠. HSL 세컨더리 2차 색 보정 얘를 활성화시켜서 셋 컬러 스포이드를 요거죠. 스포이드 기본 스포이드 더하기 빼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스포이드를 눌러서 여기 어디쯤을 선택을 하래요. 클릭해서 여기 어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색 지정은 해 놓은 거예요. 4번으로 가서 색상 환에서 주황색 영역 요거 지금 보면 색상 환이 아니라 링이잖아요. 클릭하면 환으로 바뀌어요. 이 원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릭해 볼게요. 여기가 커렉션 항목이죠. 여기 약간 빨간색 계열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원판으로 바뀌었고 선택한 부분에 비슷한 데가 이렇게 색깔이 회색 비슷한 불그스름한 색으로 요만큼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색을 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플러스를 눌러서 나머지 색깔 또 클릭. 그럼 또 변했죠? 또 눌러서 나머지 색깔 클릭.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체인지 컬러보다 훨씬 편하죠? 이렇게 해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6번까지 해서 하늘이 붉어질 때까지 했고 이제 미세 조정을 좀 하는 거죠. 8번. 8번에 이제 리파이너로 가서 요거죠. 리파인 여기 있어요. 리파이너로 가서 디노이즈를 10, 블러를 10으로 값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10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플러스에서 이 경계선도 한 번 더 찍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몇 번 찍어야 되겠나 봐요. 그러고서 이제 2번 8-2번 커렉션 항목에서 색 온도나 틴트, 대비, 선명도, 세츄레이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조금씩 봐줘라. 요 밑에 있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줘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봐라 이거죠. 그럼 이게 막 움직이는 그림인데 내가 영역 지정해준 여기 이제 빈데 있네요. 그럼 또 찍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또 플래스해서 찍어주고 해서 이제 조절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경계 같은 것도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는 그래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럼 플레이 된 채로 움직이는 그대로. 여기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마 영역 확대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되셨죠? 어려운 건 없죠? 네. 다음은 321쪽 루메트리 프리셋 중에 빈티지 느낌. 그것도 그냥 프리셋 돼 있는 거를 찍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저 구경만 하세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되니까. 에디팅 모드로 가서 불러올 때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불러오래네요. 영상을 불러오지 말고. 근데 저는 그냥 영상 불러오겠습니다. 바이올린 하는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책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아예 불러와라 그건데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불러와서 시퀀스 만들고 이 영상에다가 그냥 여기서 찾는 거예요. 루메트리 시퀀스 중에 시네마 역시나 시네마틱에 시네마 스페이스 100을 주라는 거죠. 이렇게 주면 그냥 들어갔잖아요. 빈티지 느낌이 났다 이 얘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없습니다. 다음 322쪽 영화 같은 색감 표현하기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는 그냥 아까처럼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하나 쌓고 거기다가 색 보정을 해주는데 이제 커브 갖고도 해보고 그러자는 얘기입니다. 더 어려운 거 없고 마지막 거만 그냥 한번 해보고 수업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325쪽 오래된 흑백 영화 색감 표현하기. 그래서 07 폴더에서 렌즈를 불러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게 있으면 여기 보세요 할 테니까 그냥 저 중얼중얼 거리는 거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하세요. 더블 클릭해서 07 폴더에서 렌즈 불러오고 렌즈 방금 불러오지 않았나? 아니요. 네, 이 렌즈 불러오고 시퀀스 만들고 3번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하나 뉴 아이템에서 네 번째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하나 만들고 걔를 위에다가 깔아주고 길이 늘려주고 이 누르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그냥 이 끝으로 가서 클릭해서 쭉 당기거나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서 4번에 똑같이 크기 배치했으니까 5번에 이제 루미트리 프리셋 중에 모노크롬에 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중에서 그냥 페이디드 필름 50 얘를 선택해서 주라는 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주면 흑백으로 딱 바뀌었고 6번 확인했고 7번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얘를 이제 미세 조정을 해줄 거다. 그래서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루메트릭 컬러로 가서 여기 밑에 커브 커브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를 먼저 하는 거죠. 네. 크리에이티브에서 룩. 예, 크리에이티브 열어서 룩으로 해서 지금 당연히 이 컬러 모드로 가서 해도 되는 겁니다. 룩으로 해서 넌으로 되어 있는 거를 모노크롬 코닥 5218 코닥 2395로 예, 넌으로 되어 있는 걸 열어서 모노크롬 코닥 여기 5218에 2395 얘로 선택을 해줘서 완전 흑백이 아니라 살짝 색이 들어오게끔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8번 이번엔 다시 커브로 내려가서 크리에이티브 닫고 커브 열어서 대충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루마 컬러죠. 흰색이 선택한 상태에서 가운데쯤 클릭해서 밑으로 좀 끌어내려서 색을 좀 더 빼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또 닫고 비네트로 가서 비네트 효과를 줄 때 어마운트를 마이너스 5로 라운드니스를 60으로 어마운트 마이너스 5 라운드니스 60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뿌옇게 들어갔죠. 그래 놓고 10번 넘어가서 이펙트에서 이제 노이즈 하나 검색해서 노이즈도 넣어주자는 거죠. 더 옛날 거 같은 느낌 주게. 노이즈라고 쳐서 노이즈 앤 그레인에 있는 노이즈를 여기다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주고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에서 이 노이즈를 찾아서 어마운트 오브 노이즈를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15로 노이즈를 키워주고 12번 이펙트 컨트롤에서 루메트릭 컬러 모노크롬 페이드 필름 50과 노이즈 이펙트 표시 설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효과가 적용된 영상과 적용되지 않은 차이를 확인해 보라. 자, 요겁니다. 적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이거 지금 준 효과 다 꺼보면 이게 원본. 그 다음에 켜보면 바뀐 본. 그래서 엔터 쳐서 렌더링 걸면 끝. 3분 전에 딱 끝냈네요. 아까 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오늘 배우는 이펙트들은 절대 남발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남발하면 오히려 영상이 촌스러워져요. 촌스러워진다는 말, 덜 세련되지 않아져요. 촌스럽단 말은 좋은 말이니까 요즘에.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 이 비네트 효과 줬잖아요. 얘를 옛날 필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네트 효과가 껌뻑껌뻑거려요. 그죠? 그거 어떻게 주면 될까요? 요거 대답할 수 있으면 오늘 공부 다 잘하신 겁니다. 그렇죠. 역시 키프레임 줘서 이 값들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껌뻑껌뻑하게. 자, 지금 얘는 왜 이렇게 껌뻑껌뻑 지가 알아서 하냐면
요 그림의 요 밝기에 따라서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확 어두워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얘를 울렁울렁거리게 하고 싶으면 비네트 효과를 준 거니까 비네트 열어서 여기서부터 주겠다. 그러면 뭐 라운드니스를 하든지 둘 다 하든지 얘 클릭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동했을 때는 값을 바꿔주고, 그죠?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반복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서 다음쯤에 놓고 Alt 눌러서 이동. 그러면 이게 이제 렌더링 걸어야 나올 거예요. 계산을 워낙 노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이즈 때문에 계산을 많이 해야 돼서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죠. 얘를 더 촘촘히 하면은 이제 진짜로 껌뻑껌뻑 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울렁울렁 거리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키프레임으로 한다는 거.